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주식 정보 머니가드. 안녕하세요, 신윤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또 그 속에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송재호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는 조금 우리 시장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오늘은 양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사실 간밤에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또 오늘 시장 흔들리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이제 미국장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했었죠. 다음 5월달에 금리 인상에 있어서 50bp 관련해서도 인상도 가능하다. 좀 그래서 매파적 발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2.3을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었거든요. 네. 상당히 예전 같으면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렇죠.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장의 마지막 보게 되면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네. 보합구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던 유가 관련주, 유가도 많이 급락했잖아요. 네. 130불에서 100불이 깨졌었는데 어제도 한 109불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네, 다시 재급등을 했죠. 다시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 네. 10년물 국채금리에다가 여기에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게 있죠. 차트 비스 지수, 공포 지수, 변동성 지수하고 전반적으로 거기 환율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 화요일 날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수요일부터 좀 꺾이는 모습 보셨잖아요. 네네. 원자재 니켈 가격도 제가 꺾어져야지 2차전지 좀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꺾이면서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공포지수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스 지수 한번 제 차트 PPT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이 30선 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있을 때는 상당히 예민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일단 세력들이 좀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어떤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시장하고 연결돼 있는데 지금 약간 불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 지수가 23으로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둔해지고 있다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공포감이 좀 둔해진다. 네, 둔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이번에 급등 나왔던 이유가 이제 러시아발 이런 전쟁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한 흐름들이 좀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 유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한 흐름으로 일단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또 시장 이야기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봤는데 이번 주에 준비해 오신 트렌드도 정말 기대가 되지만 아까 저희가 간단히 언급하긴 했는데 지난주 리뷰 간단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중국 봉쇄 이슈와 관련해서 애플 관련주들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LG 이노텍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신고가 경신까지 했고요. 게다가 또 BH까지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간단히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두 종목이 18%에서 20% 정도 이렇게 좋은 흐름 탔거든요. 그래서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PCB 사업도 좋고 카메라 쪽 관련된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기판은 비메모리 기판은 상당히 호황이잖아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한 5일선을 잘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연결해서 본다면 지금 21선을 또 타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SR 기기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된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PCB 사업의 호황 때문에 증설을 한 부분이 있어요. 1조 원에 가까운 증설, 카메라 모듈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본다면 실질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BH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죠. 일단 애플의 아이폰의 RF PCB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기가 올해부터는 이제 이쪽 사업에 철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혜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그 70% 이상, 그러니까 올해 최소 한 1,200억 내에서 이렇게 그 영업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3만 원 이상 가더라도 이제 기대되는 그 종목인데요. 1차적으로 한 24,000원 올라오면 1차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신 분은 거기서 일단 좀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그 하반기가 성수기거든요. 이번에 이제 아이폰 SE 버전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반응도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 3천만 대 정도 판매가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 새로운 말씀드린 아이폰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가 예상이 이제 2억 대 이상이기 때문에 총 3억 대 정도를 좀 판매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좀 중장기로 보시면 하반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 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LG이노텍이나 BH 모두 앞으로도 조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또 지난주에 반도체 이야기도 간단히 했었는데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12만 원까지 오늘 갔습니다. 이 니켈 가격 하락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좀 꺾였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동안 그 시장에 좀 부담됐던 부분이 IT 쪽은 이제 물가 연동해서 좀 민감하게 작용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소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간 점에서 이제 IT 이 SK 하이닉스가 또 반등했고 또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왔죠. 또 뭐 그 일본에서 또 지진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셧다운 되면서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 SK 하이닉스는 이제 보통 그 매출에서 D램 쪽이 가장 컸어요. 근데 낸드 쪽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증설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인텔의 이제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수하면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이익이 좀 레벨업 되겠죠. 기업의 가치가.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요인만 제거된다면 기업의 그 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가지고 가야 되는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송재호 교수님이 좀 소개해 주시는 이슈를 주목해 보면 시장 대응도 보다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트렌드도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오늘의 트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트렌드입니다. 새로운 빵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첫 번째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발 전쟁 여파가 지속되며 확대 붐이 일고 있는 해상 및 풍력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변화를 바탕으로 발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조선 관련주들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어닝 시즌 전후로 IT주들 실적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주제로도 오늘 다양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4가지 트렌드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트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빵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이슈인데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빵주다라고 하면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기술주들 중심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또 뉴빵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 새로운 주도주들, 뉴빵은 그럼 어떤 기업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오늘 그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 대부분 이쪽 관련된 기업이 좀 움직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PPT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악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빅테크 기업은 아니고요.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점이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팡 F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연료를 약자를 따서 F라고 좀 지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에너지 쪽에 그 부분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미국의 이런 팡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관련되면서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테마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GSE라는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연결점에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쪽에 연결돼서 움직였고요. 또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 3대 곡창지대예요. 저 밀 수출이 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그랬죠. 사료 관련주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제 한 내년까지는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가격 정가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떠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격 정가가 되면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뭐 주류 가격이 올린 것처럼 그리고 그런 부분 본다면 사료 가격은 이런 대두라든지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 정가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현대 사료,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또 뭐 팜스토리, 이지 바이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농업 관련주들이 뭐 대동부터 아시아 종묘 이런 종목들이 연결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료라든지 이런 씨앗 관련된 종묘 쪽으로 연결되는 좀 있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방산 관련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생화학 무기를 쓴다는 그런 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오늘 또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우주항공주도 항공주가 한번 급등하고 그래서 A 그리고 간단하게 N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유가하고 가스 문제 때문에 이제 원전이 지금 대안주로 올라오면서 원전하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리뉴얼 에이블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를 땄는데요. 이제 골드라고까지 연결해 보면 이제 메탈, 메탈 쪽하고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때문에 이제 소재주들이 상당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판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트렌드에서도 여기에서 뽑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소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또 에너지 지금 대체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력이나 그래서 제가 트렌드 쪽으로 여기에 발빠르게 이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는 제가 보시게 되면 니켈 가격이 안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다 순서대로 좀 떨어지는데 근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니켈 가격이 이번 주에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이렇게 좀 겪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급락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좀 2차 전지 소재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숨통을 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아직 곡물 가격 오른쪽에 보시면 대두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네요. 이게 좀 꺾어져야 되는데 좀 꺾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판 기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전쟁이 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 판 기업들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왜 애플 관련주들이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가?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하고 애플의 뉴스를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전기차 가격이 올렸잖아요. 근데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임밸류처럼. 그리고 샤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명품백 가격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탑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본다면은 이제 가격 전가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맞춰 보시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쪽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저도 판 관련해서 이번에 한번 본다면 결국 원전하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하는 쪽에 연결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중에 건설도 주도하잖아요. 팡에서 이제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소형 SMR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주택건설에 대한 부분도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유가가 올라오면서 중동 국가 해외 쪽에 대한 수주 부분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250만 호에 대한 주택 보급 확대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130만 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좀 기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건설 같은 그런 기업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미콘 회사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유진기업 같은 그런 회사도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이나 유진기업까지도 조금 연결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트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도 사실 또 러시아 전쟁 여파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게 어느 정도 근본적인 우리 시장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또 보면 국제유가가 또 올라줬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각국에서는 조금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을 하는 모습인데요. 유럽에서는 또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그럼 각국이 좀 주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게 있고 좀 어떤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부각되긴 했었죠. 근데 네.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기 플랜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선정을 해야 되고 한 5년 플랜으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이미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포인트에 보시게 되면 러시아를 통해서 그동안 유럽이 이런 가스라든지 어떻게 보면 원유를 공급을 받았는데 이 전쟁 이후에 주요국들의 흐름을 봤더니 상당히 풍력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학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풍력 같은 풍력 경우는. 관련해서요. 그래서 네. 보시게 되면 특히 제가 내용 보시면 EU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2030년까지 400기가와트시. 그래서 기존의 설치 대비해서 3배 정도 증가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어떤 러시아하고 유럽 국가들은 일단 좀 감정이 좀 상했잖아요. 그렇죠. 네, 적당한 선에서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좀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좀 건넜기 때문에 일단 EU 입장에서는 빨리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연결해서 다양한 쪽으로 루트를 펼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본다면 이제 EU가 이렇게 3배 정도 확대하는 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2027년도까지 10기가와트시 그래서 해상 풍력까지 보게 되면 이제 9기가와트시, 태양광도 2028년까지 이제 10기가와트시 예정돼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이제 해상 풍력만 좀 연결해서 좀 했었거든요. 근데 육상 쪽도 이제 어떤 절차 뉴스에 보게 되면 이제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2배 정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눈에 보신 대로 한 2배 이상 확대하고 있고, 벨기에도 마찬가지고요. 포르투갈,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부 빠져 있는데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일정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국내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이제 이런 확대한다면 지금 풍력주들이 많이 좀 쉬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 기업들이 있죠. 일단은 CS 인드. 제가 CS 인드를 관심 종목에 넣어놨었는데 어쩐지 요즘 잘 가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대표님 트렌드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타워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구조물 쪽으로는 이제 삼강 M&D 쪽. 그러니까 이 회사도 유럽 쪽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유럽 쪽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운임료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해상 운임료가 올라갔음에도 지금 그만큼 어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오더가 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쪽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이제 동국 SN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미국 쪽이에요.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 포항 쪽에다가 이제 타워 쪽에 공장을 좀 일단 증설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3기업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에서 이제 한 종목을 딱 뽑으라고 하면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비슷한 기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CS 인드 쪽을 하나 먼저 보는 게 어떨까. CS 인드를 3개 중에서는 가장 좀 줄였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3개가 너무 모양새가 다 출적 모양이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짧게 좀 같이 따라가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가 올라가면 다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개 종목을 같이 넣어놓고 한 종목이 올라가면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CS 윈드 그리고 유럽과 관련해서는 삼광 NNT 그리고 미국 쪽과 관련해서 동국 SNC 세 가지 종목을 좀 짚어주셨고요. 흐름을 함께 보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서 해상풍력 관련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조금 해상풍력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미 올해부터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남 영광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일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 발주 물량이 국내 시장에서도 많이 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문재인 정부 상황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13기 기가 트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상 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이제 관련 자료를 방송 전에 좀 찾아봤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그 발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관련해서 그 풍력주들이 좀 주목될 것 같아서 아까 이제 관련된 기업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내 쪽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상풍력 관련주들 수혜가 기대된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송재호 교수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트렌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나머지 이슈 만나보기 전에 글로벌 시황 흐름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류윤경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50bp 올릴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가 지수 선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으로부터 공격받으며 전날 대비 약 7% 상승한 11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를 우려하는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 중입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은 골드만삭스가 월가 최초로 비상장 암호화폐 옵션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주요 코인 가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통신칩 업체인 퀄컴이 1억 달러 규모의 스냅드래곤 메타버스 펀드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퀄컴은 메타버스 생태계에 필수적인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펀드를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키워나갈 계획이며 기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보조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신청은 다가오는 6월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3분기 실적을 공개한 나이키는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나이키 최고 경영자인 존 도나우는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았다며 장기적 전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분석가들 또한 향후 수익이 5.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현재 나이키는 프리마켓장에서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특징주는 워런 버핏이 14조 원을 들여 인수한 미국 보험사 엘러겐입니다. 수익성 높은 다양한 보험 사업 부문을 보유하며 미니 버크셔로도 불리는데요.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와 함께 철도와 에너지, 유틸리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업 부문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전하며 프리장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수 소식에 엘러게니는 장중 24% 넘게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잠시 후 10시 30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매일 밤 9시 30분 시작되는 한경 글로벌 마켓 라운지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프리마켓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10시 30분 한국경제TV 한경 글로벌 마켓과 개장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류은경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 흐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세 번째 트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러시아 또 이 이야기의 계속 연장선인데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LNG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LNG 운반선의 기술력이 정말 독보적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조선주들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LNG 관련해서 미국에서 대신 이제 그 수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대신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배 가격을 보게 되면 그 조선 가격보다는 이제 중고선 가격이 더 비싸요. 형성돼서 그만큼 좀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지금 러시아발 때문에 상당히 지금 LNG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좀 지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원들이 지금 이제 DPA라고 있거든. 미국은 이번에 반도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네. DPA, 그러니까 방역 물자 생산에 동원해야 되는 그 법이 있는데 네. 그거를 동원해서라도 지금 공급해야 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도는 게 가스예요. 남아도는 게 가스다 보니 네. 그거를 그러니까 6개 정도 이 LNG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빨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유럽 쪽으로 이 가스를 공급하라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미국 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발주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가장 이 선주들이 많은 쪽이 이제 이쪽과 관련해서 카타르하고 말레이시아 쪽인데요. 네. 지금 흐름에서 보게 되면 LNG 쪽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대부분 우리 국내 회사들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이제 중국은 만들 수 있지만 기술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카타르하고 말레이시아의 인도 슬롯만 연결해서 본다면 2026년까지 네. 그러니까 타이트해요, 되게. 다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타이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관련해서 이제 신조선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이미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 쪽에 관련해서 왼쪽 이미지가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가격의 신조선가, 그러니까 계약했을 때 그 가격에서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1억 8,800만 달러 수준에서 지금 2억 달러 수준까지 인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LNG 같은 경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 2억 한 500만 달러 수준에서 지금 한 2억 2천만 달러 수준까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타이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다면 LNG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컨테이너 관련해서도 발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퀀터 에너지사가 지금 151척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로 물량이 한 20척이 발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대부분 삼성중공업이 5척, 대우조선이 5척,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6척이고요. 중국 기업이 한 4척 정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우조선이 오늘 이제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여기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이제 워낙 우리가 조선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요. 1월에 아무래도 저도 기사를 봤는데 수주의 3분의 1을 싹쓸이 했음에도 주가는 가지 못하고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그전에는 이제 도크라든 그런 부분을 계속 돌려다 보니까 저가 물량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물량들을 확인해 보면 그래도 이제 저가 물량들 많이 소진해 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각종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업 보고서 내용을 이제 요약해 봤더니 그동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번 정도 대규모 유상증자 할 만큼 재무 구조가 안 좋았는데 일단 차입금을 좀 확인해 봤더니 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보면 거의 몇천억 수준까지 줄었어요. 몇 조 한 7조 원대에서 차입금이 이럴 정도로 좋아졌다는 거는 각종 이제 유상증자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선주 투자했을 때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차입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에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의 흐름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2021년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해 보시면 한번 차트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목을 좀 추려내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20년하고 2021년에서는 이제 한
73% 좋아졌고요. 네. 현대 미포조선은 95%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증가했다는 의미고요. 네. 거기에 이제 대우조선이 한 120% 아마 많이 LNG 쪽의 그 호황이라서 네, 수주를 많이 받았던 거고 네. 또 잔고 연수를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그 현대 미포조선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수주를 받아서 빨리 그 인도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 미포조선이 1년 8개월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 뭐 현대중공업은 2년 2개월 정도 이렇게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8개월 정도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그동안은 이제 안 좋은 그 저가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 실적이.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좀 개선되는 흐름을 좀 기대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가장 먼저 이런 그 매출 가이던스에서 수주는 받았는데 바로 흑자전환 먼저 좋아질 기업으로 본다면 현대 미포조선. 현대 미포조선이 가장 먼저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선주 저는 말씀드리면 그 중형급에서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회사에 대한 부분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마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쪽하고 연결되고요. 현대중공업 같이 봐야 되죠. 한 종목을 같이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움직일 때 같이 그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참고상으로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 그 실적을 열어놓고 한번 보시게 되면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수주 목표치에서 36% 정도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의 양은 이제 30%. 그러니까 현대 사모중공업이 이제 좋은 모습인데요. 60%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아마 나중에 상장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IPO 쪽으로. IPO 쪽으로. 나중에 상장이 되면 이런 기업들은 한번 관심 있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중공업은 지금 한 15% 정도 이렇게 좀 아직 달성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본다면 그래도 현대모표조선도 이런 흐름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현대 미포조선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짚어보자, 함께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해주셨고요. 저희 마지막 트렌드입니다. 올해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4분기도 좀 전반적으로 좋았던 IT주들 이번에도 좀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IT 섹터 쪽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제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돈의 흐름은 발빠르잖아요.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이제 PCB 쪽에 오늘도 흐름이 계속 좋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월 달 진입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필두로 이제 어닝 시즌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은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업종도 양호하게 그 어떤 흐름도 좋고요. 또 IT 하드웨어 쪽도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OLED 쪽도 양호하게 그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쪽 그 중심에서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수출을 하는 입장의 나라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를 보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지 한번 PPT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 3월부터는 우리나라 그 시장이 역대급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그래도 하방에 대한 그 강한 지지력은 결국은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역대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3월, 지금 현재 3월도 좋아요. 일 평균으로 한 26% 어떤 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품목에서 보면 그 반도체 쪽의 흐름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뭐 석유화학, 철강도 흐름도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컴퓨터까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3월 달도 보시게 되면 반도체 3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상당히 지금 계속 그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호황이라는 점에서 일단 뭐 SK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의 상당히 중요한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네. 철강 그 석유 제품은 일단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결점이 있죠.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이제 배터리 쪽과 연결돼 있어서 주가가 그렇게 가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단을 쭉 보시면 이제 컴퓨터 주변기가 있어요. 네. 주변기가 있다는 것은 이쪽은 이제 SSD 쪽, 낸드 쪽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좋다는 거고 이쪽이 잘 나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서버 회사들이 증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서버를 증설하고 있으면 CPU 쪽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PCB 쪽 관련된 회사들이 좋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도 잘 되고 비메모리 쪽도 물량이 확대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뭐 대덕전자,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심텍,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신규로 좀 진입하라는 부분은 좀 아쉽죠. 근데 네, 조금 그런데 어렵죠. 이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대형주에서 하나 찾아간다면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네. 기술적으로 차트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그 지속적으로 좀 저점에서 PCB 쪽하고 연결돼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연성, 그러니까 RF PCB를 BH로 넘기면서 이 PCB 쪽 이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전기가요?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업종 업황도 좋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단에서는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좀 삼성전기에 대해서 일단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 있으니까 추세 만들어기 전까지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이런 반도체 그 소재 쪽에서 그래도 좀 그 연계 보면 저는 이제 그 동진 세미캠에 대한 다른 방송 그 시간에서도 네. 저점이 있을 때 최근에 이제 올라왔거든요. 저점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점이에요. 그래서 낸드 쪽이 상당히 지금 그 아까 이제 SSD도 그 관련된 부분도 좋고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일본 쪽 키옥시아 때문에 이제 가동이 중단되면서 낸드 업황 자체가 봤을 때 지금 한 5월달에 상당히 부족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부족 현상이 나오면 국내 그 삼성하고 SK 이노베이션 쪽에다, 아니 SK 하이닉스 쪽에다 공급하고 있는 낸드 3D 낸드 포토 레지스트를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이 동진 세미캠이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지금 그 EV용도 지금 개발을 해놓은 상황이고 테스트가 거쳤고요. 또 디램 쪽에 들어가는 이제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도 좀 그 공급을 테스트를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노광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전 공정에서 가장 많이 그 소요되는 시간과 그 공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노광 공정이에요. 60% 정도 차지합니다. 네. 이게 회로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회로를 그리는데 우리가 뭐 일일이 그 그릴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아무래도 그래서 그 일단 빗을 통해서 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 레지스트 통해서 마스크 뭐 어떤 기능 뭐 여러 가지 이용을 해가지고 네. 찍어내는데 그때 들어가는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수가 높아지거든요. 네. 메모리 높아지니까 그러면 단수가 높아진 만큼 많이 쓰이겠죠. 네, 그래서 포털에서 4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좀 기대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CNT 도전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웨덴에 있는 노스볼트 쪽에 그 관련해서 응급제 관련해서 좀 공급하는 점이 있고요. 최근에 그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 제가 머니가드 시간에 나노 신소재에서 거의 100% 이상 급등 나오기도 했는데 그 관련된 그런 비슷한 그 소재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대안이고요. 이 시간에 다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지금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쪽이 작년에 전장화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쪽에 관련된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핵심 종목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나무가 같은 그런 기업들은 3D 센싱 쪽이라서 보시면 이제 로봇하고 자율주행 쪽에 연결됐거든요. 3D 센싱 기술이 뭐냐면 실적으로 저 앞에 있는 카메라 쪽에 거리를 측정하고 저 카메라가 있는 그 기둥이 이제 얼마만큼 두께가 있는지 다 측정해냅니다. 그래서 공간까지 이게 배경까지 교체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이 연결된 좀 있겠죠. 네. 나중에 가상현실에서. 그러네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도 이제
메타 쪽과 로봇 사업을 확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대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서도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종목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다양한 것 같고요.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트렌드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고수님, 오늘의 트렌드도 정말 인상 깊긴 했는데 또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를 주제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제 시장이 어렵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 이제 주도주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라 이제 경제 재개가 본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될 것 같아요. 팡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제가 한번 이제 정리하고 갈 수 있는 특강의 시간을 준비했고요. 24일 날 저녁 8시에 준비하는데 자세한 안내 사항은 주식창 한국경제TV 주식창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네, 오셔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여하셔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주도주 정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청자 퀴즈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네, 내일도 우리 시장이 좀 빨간불 켜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보다 더 알찬 주식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